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배트맨 자경단입니다. 누가 봐도 자경단이죠. 네. 이 법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알아서 범죄자들을 때려잡는 막 엄청 패죠. 이런 자경단인데 죽이진 제가- 않고 패죠. 그렇죠.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유일한 원칙이 네, 자경단이죠. 근데 이 현실에서 자경단을 제가 생각해 본 거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는 원칙도 없어요. 죽인다는 원칙이 있죠. 그렇죠. 네, 죽인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제가 찾아본 걸로는 거의 고담시와 동격입니다. 뭐 온갖 전 세계 마약하는 사람들은 마약상들은 다 필리핀에 사나 봐요. 이런 정도의 규모인 것 같은데 실제로 뭔가 온갖 악법과 악의 무리들, 악법이 아니라 악의 무리들이 판을 치고 법에 복무하는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은 그 사람들과 결탁한 범죄자들과 그래서 제대로 처벌할 수가 없는 이런 나라였는데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된 이유도 이 시장을 했었고 그 전에는 시장하기 전에는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두테르테가 검사 네. 출신이에요? 경찰이 아니라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헐. 출신인데 이 그건 사람이 몰랐는데. 시장이 돼서 인기가 급 폭발했는데 이 폭발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범죄자들을 때려잡겠다라는 건데 경찰들로는 때려잡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다 연관돼 있으니까 다 그래서 그무리의 군인으로? 그무리니까 아니죠. 군인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경단을 조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민 경찰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대장이고 네. 자기를 따르는 무장한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집단을 데리고 범죄자들을 찾아가서 죽여. 근데 실제로 자기 고백하지 않았나요? 자기도 죽였다고? 실제로 죽였다는 되게 거. 많이 죽였다고 얘기했던 아니, 거야. 한 3,000명 죽인다니까요. 막 대통령 되자마자 한 3,000명인가 죽였는데 네. 죽이자마자 지지율이 91%인가 92%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지율을 보고 나머지 8%가 다 마약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응답.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배트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과장과 비약도 있을 거고 이제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고 지금 우린 같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테르테가 그 정도 했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가장 근접한 형태의 자경단, 자경주의의 그러니까 극치가 아닌가 두테르테가. 와 무섭다. 네. 아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다크나이트에서도 보면 범죄자들이 배트맨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감옥에도 안 가도 됐었고 감옥에 가더라도 금방 풀려났는데 배트맨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내가 처맞고 이러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안 하는 것처럼 두테르테도 죽는데 두테르테 자기 모티브가 배트맨이었던 건가? 근데 배트맨이랑 차이는 이제 대중들한테 인기를 얻는 배트맨이 그렇죠. 대통령 된 거잖아요. 그렇죠. 조직적이고 굉장히 뭔가 사실은 깽단 두목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섭다 근데 실제로 두테르테가 이게 문제는 범죄자들을 잡으면 범죄자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범죄자로 의심되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마약상인지 아닌지 모르고 의심되는 애들을 다 몰아놓고 그냥 쏴 죽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범죄자를 죽이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범죄자를 죽이는 거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그나마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의심된다고 했는데 아니면 어떻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메카시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두테르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좋은 평들이 주류일 수밖에 없고 어차피 왜냐하면 두테르테는 뭔가 반미주의자 성향이고 이런 권력자이기 때문에 뭐 언론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도 다뤄지죠. 범죄자를 죽인다고 해놓고 정적들을 죽이러 다니는 거다. 이런 기사들도 찾아보면 있고 이런 형태인데 이 지지율 자체가 만약에 뻥이 아니라면 이 필리핀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가 내가 범죄자로 오인돼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테르테한테 느끼는 공포보다 두테르테가 없는 상태에서 자경단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에 노출될까봐 두려워하는 공포가 더 컸기 때문에 그런 지지율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그 행위를 긍정한다는 게 아니라 네. 뭐 그쪽은 필리핀이 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마약 문제도 있고 그 종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약간
필리핀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멕시코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렇죠. 멕시코도 굉장히 고담시 같은 곳이죠. 멕시코는 막 갱단이 시위하고 있는 3,000명 대학생들이 시위하고 있는데 갱단이 와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해서 다 죽였어요. 그 최근의 일인가요? 네. 어. 그러니까 몇 년 안 된 얘긴데 그렇게 대도로변에서 그랬는데 아무도 갱단을 못 잡은 거죠. 아. 그리고 그거 보고서 진짜 무섭구나. 멕시코 가면 안 되겠다. 어이구. 그러니까 이게 뭐 유럽에 여행을 갔다 온 친구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현대 국가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서 볼 수 있다는 게 국가가 폭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력 자체가 치안 유지가 굉장히 잘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런 공포나 범죄에 대한 이런 게 좀 없다는 게 아니라 네. 뭐 다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나 범죄는 많지만 좀 기본적인 치안 유지에 관한 건 좀 덜 느끼고 있어서 이게 좀 낯설지 않나. 남성에 네. 한해서는 그렇죠. 네. 자경단 얘기로 돌아 좀 가보면 아 그런데 제가 방금 위키백과에서 두테르테를 쳐봤는데 네. 그런 사실상 린치 행위를 초법적 살인을 통해 범죄를 일소하겠다고 공략했다라고 돼 있는데 네. 초법적 살인이라는 말은 되게 뭐라고 하지? 살인인 거지. 진짜. 살인이죠. 그냥 살인인데 네. 되게 사형이 아니라. 멋있게 잘 포장했다. 막 이런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두테르테가 뭐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법을 바꾸고 이러기 전부터 그냥 법을 어기면서 죽이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벌받지 않아. 배트맨은 진짜 배트맨은 사람 안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쁜 배트맨. 조커인가 오히려? 더 심한 배트맨? 이 뭐 원칙이 좀 저는 사람을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는 뭐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아. 개인적으로 죽을 죄를 지었으면은 뭐 죽어야지. 노코멘트. 아 그런데 네. 사실 배트맨이 막 사람까지 다 죽여가면서 그랬다면은 히어로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대중적으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올 수 없었겠죠. 인기를 얻으려면은 그런 과정은 근데 요즘은 오히려 피하려고 하는? 사람 많이 죽이고 막 이런 안티히어로가 인기 있지 않나요? 어떤... 데드풀만 해도 아 그렇고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아예 걔네들은 범죄자 집단이 범죄자를 잡는 그러네요. 그런 오히려 요즘은 그런 배트맨식의 안일한 때리기만 하고 안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죽일 거면 화끈하게 죽여라의 영웅들이 더 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두테르테는 데드풀에 더 가깝나요? 왜냐면 데드풀은 그럴 수가. 범죄자 집단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면서 19금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히트했잖아요. 그 두테르테 정권이 좀 뭐 권위주의적이고 그런가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지 않을까라고 혼자 추측해 보는데요. 초법적인 행위를 하려면 권위적이지. 항상 수밖에 그런 없잖아. 뭔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는 한국도 그렇지만 뭐 박정희 때 뭐 깡패 때려잡고 뭐 전두환 때 삼천교육대 있고 보내고. 노태우 때도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거 선포하면서 근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두테르테가 더 그런 걸지도 몰라. 사실 그거가 좋았다라는 게 아니고 삼천교육 때니 박정희 때 그런 악영향이 있는데 그 악영향들 속에서의 유일한 반사 이익이 그걸로 정말 그 6.25 때 이후에 뿌리 잡았던 조폭들마저도 다 쓸려 나갔다는데 그걸로 피해받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건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 인권 유린에 대한 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 그- 싸그리 그냥 치안이 좋아졌다는 것만 기억을 하는 건가. 네 그래서 이러면은 좋았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보고 기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그때 막 피해 입은 사람이 더 많은데. 그 N 포털 사이트 댓글에 보면 항상 그런 댓글이 거기는 달리죠. 알바다니. 삼천교육대라는 말을 거기서 배웠죠. 거기 약간 저는 몰랐거든요. 거기 약간 미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거기 댓글만 포털. 보면 네이버 포털은 안 보는 게 속편해서. 저는 N 사이트라고. 예. 네. 두 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가? 네. 그런 건가? 저는 네이버한테 고소당하기 싫어서. 네이버를 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네이버 취업만 시켜주신다면 영혼까지 팔겠습니다. 네.
취업은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네. 네. 그 다크나이트 배트맨으로 자경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가장 1차원적인 치안에 대한 공포가 덜한 편 상대적으로 네, 맞아요. 라고 가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라든지 음. 이런 게 없지 않잖아요. 저는 판친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억제한다, 통제한다, 뭐 벌을 준다, 징벌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자경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초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자경단, 자경주의라고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네. 그게 용납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용납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경단이 그런 권력이 없는 집단에 의해서 입는 피해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그 사람들이 뭔데 그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는지도 전 좀 모르겠고 전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필리핀이랑 달리 네. 치안이 좋아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사실 자경단에 의한 린치라고 해야 되나? 린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항변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일단은 때리고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에서 검거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검거되고 처벌까지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물론 제가 그렇다고 뭐 범죄를 저지르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거에 의해서 만약에 정말 만에 안에 뭐를 영화에서 다루지 않는 뭐 베트남이 실수로 행인에 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행인의 입장에서 저는 용납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자경행위라는 게 사실 이제 사적 폭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정의한다면은 저는 공적인 폭력이 그러니까 공적인 폭력 그러니까 공적인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경행위를 하는 거는 사실 그냥 화이트 테러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테러리즘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판단해 줄 수 있고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벗어나서 뭐 린치를 가한다든지 개인적인 폭력을 한다는 거는 사실 반체제적인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체제적인 행위는 나쁜가요? 저는 민주주의자인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법치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면은 사실 그렇죠. 법치에서 벗어나는 게 자경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저는 자경행위에 반대하는 네. 반대 입장 두 분 나오셨고 나 황제? 네. 저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굳이 자경단을 조직해서 뭔가를 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 복수 외에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정의를 실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꼭 정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상상을 해봅시다. 현실에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냥 상상한 사례를 제가 상상을 해왔나 봐요. 해보면 네네.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의적이 히어로물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현 시대에서는 이제 폭력하는 방식이나 이런 형태도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거에 비해서 뭐 지배 권력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이 뭐 금융사회 신자유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만약에 돈이다, 뭐 해커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막 이건희의 재산을 해킹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뿌려 막 1,000만 원씩만 나눠줘. 빨리 인출해. 초법적이고 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태에서 네. 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누군가가 사적 복수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의 정의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세월호 사태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런 심정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평범한
경우에서 모두가 법을 어기고 각자의 정의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고 그거를 뭐 국가기관이나 판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럴 순 없겠지만 네. 분명히 이 사회 질서가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범주에 있는 꼭 실현돼야 되는 정의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뭐 제 개인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이런 상상을 해보면 필요하다라거나 뭔가 통쾌할 수 있다라거나 아. 그건 그냥 감정일 뿐인가요? 근데 근데 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 게 약간 국가 폭력에 반대하는 방법으로 이제 개인의 폭력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저항권으로 이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개인 간의 폭력이 부딪힐 때는 그걸 조율할 수 있는 게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사실 국가는 개인에 비해 훨씬 더 강한 그 권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 개인이 국가에 맞설 때는 어느 정도 그런 폭력이 수반되는 상황을 국가가 용인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허용한다고 말하는 게 사실 개인이 가진 폭력의 수위나 강도보다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폭력의 강도나 수위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했고 전 사례로 생각한 게 신상털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네. 뭐 어떤 뭐 누구누구 네, 했는데 뭐 네네네네. 했다더라. 그런 게 사실 인터넷으로 린치를 가하는 건데 그런 사례도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상털이는 과연 정당한가? 그러니까 이거 정의구현이라고 막 통쾌하다면서 막 댓글 그게 다는데 실상 진정한 의미의 사적 복수라는 그러니까요. 의미도 되긴 하죠. 네. 그래서 뭐 옛날에 그 강남 패치니 뭐니 한남 패치, 강남 패치 해가지고 서로 화류계 뭐 이쪽 화류계 여성들, 이쪽은 뭐 그런 거 다니는 남자들 신상 털어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헐. 그게 그 트위터인가 거기서 한참 이슈가 된 게 그렇게 행위에 대한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강남 패치하면 그 화류 그 템프로 일명 거기서 일하는 여성들의 신상을 털어서 뭐 얘가 어느 동네에서 살았고 지금 현재 어디서 살고 있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거에 또 뭐 반대해가지고 그런 데를 출입하는 남성들의 신상을 털어서 공개하고 해갖고 또 그걸로 지들끼리 싸우더라고요. 그런 의미 그런 인터넷 자경단인가 그것도 그러면? 성매매하는 여성들 신상을 왜 터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돈을 좀 많이 템프로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돈을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한 사람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잡힌 사람 말로는 자기가 그걸 한 거는 얘네들은 그렇게 해서 돈 벌어온 거 가지고 옷을 입는 게 꼴 사나워서 그랬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걸 보면 정말 웃기네요. 그 정말 사례는 뭐 하는 조금, 거야 변태야 막 조금 이러는데. 다른 것 같은 게 별로 정의롭지 정의라기보다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혀 정의롭지 않은데? 자경단이 꼭 네. 정의롭다고 볼 수는 없지 않아요? 그건 그럴 그렇죠. 위험이 훨씬 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자경단은 정의라기보다는 진짜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한 게 통쾌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를 자경단이 늘 정의라고 할 수가 없듯이 사실 배트맨 같은 경우는 그려진 정인 거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얘네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얘네들은 다 깽이었다라는 그렇죠. 연출이랑 가정이 있기 때문에 걔네가들 때려 부시고 사적 폭력을 가하는 게 정의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두테르테만 봐도 사실 두테르테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두테르테 보고 정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두테르테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정의를 그렇게까지 외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두테르테를 보고 정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단지 약간 오히려 옹호하는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뭐 썩어 빠진 사회를 하려면 약간의 불이든 눈 감아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테르테를 옹호하지 정의를 외치는 사람 치고 두테르테가 옳은 거야라고 외친 사람은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전 자경단이 정의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이런 식의 진짜 신상털기라던가 린치 이 자경단의 범주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니까 일제 강점 당시에 이제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일종의 그 당시에는 자경단인 거고. 레지스탕스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레지스탕스도 자경단 아닌가요? 자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적인 자경단은 약간 폭력 수단을 그런 거 이용해서.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지들끼리 만든 거라면 레지스탕스랑은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은 배트맨과 다르네요. V4 벤데타가 다른 점이 그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전 V4 벤데타를 매우 재밌게 봤는데. 그러면은 박사원의 이제 이야기를 고민해봤을 때 일반 1차적인 치안 유지를 위한 것과 뭔가 체제에 저항하기 위한 것은 다르다. 다르다. 아, 그래, 자경단은 좀 의미가 그냥 단순히 우리를 뭔가 지키고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조직한 그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정의를 실현한다기보다는 네, 정의보다는 네. 오히려 뭔가 돈 있는 신체의 사람들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네.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하지 않나요? 네, 근데 사실 정의가 자경주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국적인 문화고 그 배트맨이라는 미국 히어로물에서 나올 수 있는 요소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셀프 디펜스라고 해서 이제 나도 나한테 폭력을 가하려는 사람한테 동일한 폭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방어적으로 어느 정도 폭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해서 총기를 소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미국의 맥락에서 본다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중범죄에 가까운 그런 강력한 폭력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경찰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땅도 넓고 거주지도 밀집도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공권력의 그런 보호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경단 같은 게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 자경단을 좀 적용하기는 힘든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원이 그 나눠서 분류한 그 범주를 전 동일한 범주라고 이제 그냥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서로 포인트가 좀 달랐던 것 같네요. 네. 저도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런 거죠. 반체제 저항 이런 걸 하는 데서 법 꼭 지켜야 되나? V4 벤데타는 네. 안 지켜요. 네. 맨 마지막에 그 빅벤이랑 해가지고 다 터트리잖아요. 얼마나 통쾌하던지. 근데 저는 그 단어 자경단 들으면 사실 그 관동대지진 때 그 조선인들 네. 학살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인들 자경단 조직해가지고 그게 딱 떠올라서 되게 무서운 단어로 막 그 느껴져요. 자경단은 정말로 아까 나항재님이 말한 것처럼 조금 오히려 진짜 되게 사적인 복수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실 배트맨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자경단이 주는 이미지나 V4 벤데타는 사실 권력자들을 향한 싸움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권력자들을 다 나중에 죽여버리는데, 어쨌든 그거랑 봤을 때는 조금 다르지 않나? 오히려 배트맨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랑 하는 게,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 배트맨이 권력자였잖아요. 배트맨 브루스 웨이는 그 도시의 가장 큰 권력자고 돈이 제일 많고 세계에서 그 DC 세계관에서 가장 부자인 걸로 아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반체제적인가? 라고 봤을 땐 또 반체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권력자의 취미? 변태적 취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배트맨을 하는 거예요. 브루스 웨이는. 쓰레기 새끼들. 네. 그 어렸을 때 부모가 죽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배트맨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배트맨 라이즈 때 그런 거 극복하면서 배트맨도 그만두지 않나요? 그거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싶어가지고 자폭 라이즈에는. 네. 어쨌든 좀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경단, 그러니까 법을 어길 수 있는 거는 반체제자라기보단, 그러니까 권력자와 싸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만, 그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할 때는 그나마 법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집회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의 법의 어김 같은 거나 이런 거, 왜냐면 그 집시법이라는 게 사실상 집회를 억압하는 형태로 사용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전 촛불 집회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그 촛불 집회 당시 저도 있었는데 그 앞쪽에 가면은 가끔씩 경찰 버스에 오르는 아저씨들이나 뭐 학생들이랑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다들 내려와 했잖아요, 이번에는. 네, 그랬죠. 그런데 그걸 이제 클립 영상으로 된 거를 다시 봤는데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댓글이 보면은 다 왜 저래? 아저씨 왜 저래? 아니면은 의경들 불쌍하다. 다 내 친구고 뭐 아들이고 이럴 텐데.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폭력이 개인화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차벽을 치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간을 제약하는 폭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항거하는 시민이 분노했고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소 분노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고, 근데 그 분출 방식에 있어서 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이제 올라가는 시민들한테는 왜 공감을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경한테 왜 공감을 하지? 우리도 같이 분노하지 않았었나? 그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뭔가 사고의 일정 금지선, 이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차벽도 위법한 거였는데 맞아요. 쟤네들은 법을 어기고 있는데 분명 왜 차벽 불법한 거에 한 거에서 올라간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방식이 뭔가 뭐 저한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그걸 볼 때 국가의 폭력이랑 그 의경인 분, 그 개인이랑 조금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의경은 사실 저희 친구일 거고 진짜 아들일 거고 누군가의 아들일 거고 이럴 거지만 올라간 사람도 그럴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논리도 가능하죠. 근데 사실 걔를 그런 사람을 막게 하게끔 등 떠민 거는 사실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국가는 왜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분노해서 나왔으면서 거기에 다시 감정이입해서 그러지 마라, 막 질서 정연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낯설더라고요. 나는 그래 저렇게 화낼 수도 있지.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다들 그 의경한테 감정이입하는데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은 그 공적인 폭력이랑 사적인 폭력을 좀 이게 크기가 다르잖아요. 스케일 자체가 다른 폭력인데 이걸 되게 그 두 명이 의경과 시민이라는 그냥 두 개인으로 보이게 하는 그 프레임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러니까 그 카메라의 프레임요. 그 프레임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보고 국가 그 거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아주 작은 폭력을 보고 분노하는 약간 김수영 씨 시가 떠오르면서 첫 댓글의 중요성 같은 게 아닐까요? 그럴 누가 수도 그런 있죠. 식으로 글을 쓰면 밑에다가 했는데 약간 음모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에 첫 댓글을 그렇게 다는 알바단이 있는 거지.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영상을 혹시 보셨으면 알 텐데. 봤어요.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잡은 프레임 자체가 그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고 질서를 어기고 있다. 그리고 그게 왜 보도되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이상한 행동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도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의도가 아주 명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언론에도 좀 화가 났고, 그걸 보면서 그 의경 개인한테 감정이입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국가폭력에 감정이입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발견하면서 되게 좀 조금 실망 혹은 낯설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그러니까 단어 설정이 네, 국가 권력, 국가 폭력이 맞는데 네, 뭔가 공권력, 그게 맞는데 그것보다 그 사례에 있어서는 네, 박근혜라는 이렇게 정권이라고 정권 특정하는 것이 더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야지 더 저항할 수 있는 명백해 요건이 보여. 명백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쵸. 나머지 부분은 다 공감합니다. 네. 저는 넘고 싶었는데
저는 용기가 자꾸 없기 때문에. 내려와 이래가지고. 거기 있었던 분이 여기 아니, 계셨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아직 그런 다른 사람은 심정이었다. 알고 네. 있는데 그런 심정이었다. 아, 지켜보면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 좋은 건 딱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예요? 사람들이 참 쓰레긴 잘 치우더라. 아, 길거리가 평소보다 깨끗하더라. 그러니까 그 저는 정도? 네 이게 그것도 이제 큰 틀에서 제 생각에는 뭔가 순수함에 대한 강박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아요. 물론 쓰레기를 치우는 건 좋은 일이지만 뭐 차벽을 넘지 못한다거나 폭력을 쓰면 안 된다거나 욕을 하면 안 된다거나 네. 도덕적이어야 되고 집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 윤리적인 행동만 해야 되고 이런 순수함에 대한 강박. 그런 거 진짜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전문 시위꾼 아주 싫어하잖아요. 실제 하는지도 모르는 전문 시위꾼은 항상 고통받잖아요. 본 적이 없어. 아무도. 있지도 않은데 고통만 받아. 그러니까요. 나왕제 뭐 할 얘기 있어요? 아니요. 너무 단호해. 네. 아니 근데 그냥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이 브루스 웨인은 돈이 많은데 네. 그 왜 사법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매수할 생각을 안 하고 굳이 배트맨으로 오. 활동한 거죠? 천재인데? 그러게. 네. 아니, 스판덱스를 입고 싶었겠죠. 아니 패티시. 도대체 왜 그런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말했잖아요. 배트맨의 부자의 변태스러운 취미 생활이라고. 약간 누굴 때리고 그 보면은 그 원에 배트맨이 비긴즈에 보면 얘가 무슨 돌을 깨쳐갖고 무슨 이상한 집단에 들어가서 무술을 그거 배워오는 너무 걸로 웃겨. 나와요. 헐. 그 원 악당이 그애예요. 그 자기가 알고. 몸담았던 그 스승. 무술 스승이죠. 근데 거기서 어. 배우기를 악은 폭력은 폭력으로 대하라고 그 스승한테 배워요. 나즈 알굴의 집단도 그런 집단이었까. 그러니까 나쁜 세력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집단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폭력 속에서 이 나즈 알굴 집단 자체도 부패하니까 얘가 나와서 난 너희들과 다르게 폭력은 폭력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나타나면서 고담시로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안 죽인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 집단 자체가 고담시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어서 고담시 네. 자체를 파괴하려고 해요.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 파괴해버리고 새로 창조해야 된다. 약간 말콤 X의 그런 형상화, 말콤 상징 X보다는 그런 게 아닐까요? 그 다 좀 다른가요?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약간 같은데. 오히려 네. 노아의 방주에서 네. 썩은 사람들을 홍수로 해가지고 쓸어버리겠다는 거랑 비슷한 네, 느낌. 그거랑 비슷하죠. 왜냐하면 거기 그 네. 수도관을 타고 정신 이상 물질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서로 다 죽이게끔 만들려는 게 걔네 계획이었어요. 거예요. 놀란 감독이 되게 그런 게임의 캐릭터들이 뛰어들게 하는 걸 되게 잘하는 것 같네요. 아마 브루스 웨인이 그런 거는 스승님을 잘못 만났어. 그런 거 아닐까요? 어렸을 때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아니 저 일치월장해서 더 잘하고 있을 수도 있죠. 아 근데 굉장히 근본적인 제기를 해줬어요. 진짜 아니 그 돈을 기부해서 그 마피아들한테 돈 안 받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공직자들이 마피아들 돈을 받으면서 왜 웨인 돈을 안 받는 거야? 맞아. 세계 최고 부자로 나오는데. 아니 판사한테 돈을 더 주면 되잖아 마피아보다. 풀어주지 말라고. 때리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확실하고. 그래. 안 귀찮아. 변태라니까 변태. 사람을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때려버릇해가지고 약간 폭력을 못 참는 게 아닐까요? 본인 스스로 폭력에 대한 갈망을 하는 거지. 약간 그런 면도 좀 그럴 수도 있는 것 있죠. 같고. 근데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캐릭터가 얘기하기에는 이제 범죄자들에게 상징이 되고 싶었다고 얘기해요. 배트맨 박쥐잖아요. 그러니까 박쥐를 가장 무서워하는데 브루스 웨인은 어렸을 때 내가 트라우마로. 무서워하는 박쥐를 너희도 무서워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박쥐를 쓴 거예요. 배트맨이 되고 변태네. 네, 약간 변태적이죠. 결론이 나버렸어. 저번 시간에도 변태가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럼 PD가 이번엔 또 다른 변태를 발견했군요. 예고편했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이거 조금 또 딴 얘기인데 네. 이제 예술하는 분들이랑 네. 이제 얼마 전에 간단히 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할 자리가 있었는데 되게 다양한 예술을 하는 분들이 연극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데 영화 감독들이 본질적으로 변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예술가들은 자기가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건데 네.
영화 감독은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작품을 보는 관객과 마주하지 않잖아요. 아, 이거를 뒤에서 만들고 관음증적인 네, 그쵸. 욕망이 그런 이럴 수가. 그렇게 본질적이라고 홍상수가 우리 고소당해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난 이름만 말했을 뿐. 특정돼 버렸어.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걸로 하면 네. 아무 말 대잔치를 여태까지 하고 있었다고 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홍상수 감독에 대해서 영화 재밌게 봤어요. 나쁜 생각은 없습니다.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배트맨이라는 일종의 법을 초월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뭔가 법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기춘이나 우병우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법의 통제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 미꾸라지처럼 빠진 법꾸라지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서 존재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잡으려면 법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 그 법을 초월한 권력이 있어도 될까요? 근데 법을 초월하는 게 있으면 우리보다 걔네가 더 잘 쓸 것 같아요. 이미 초월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회는 법으로만 유지되거나 통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법 말고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도 사회는 잘 굴러가는데 그러니까 법 하나만이 아니라 근데 이게 법으로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일종의 저항이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이게 법으로 옹호되면은 그것도 법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법이 좀 더 좋은 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어떤 특수한 경우에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이 사회적인 무언가 도덕이나 관습이나 그런 걸로 필요하지 않나.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합의가 있다면은 법이 그렇게 권위를 가질 수 없을 것 같고 좀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초법적인 정의 구현 행위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이라면, 그러니까 그냥 신상털이에 관용적이라면 저는 좀 별로 안 좋은 사회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통쾌하겠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뭐 마음이 이해를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저런 것들은 옛날 같았으면 다 창에 찔려가지고 성문 앞에 효수 될 거라고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자체가 폭력이라는 거 자체를 우리끼리 너무나도 용납해버리고 관용을 베푼다면 그게 진짜로 돌아오는 방법이 어떻게 돌아올지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걔네들이 다 광화문에 세워놓고 뺨 한 대씩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악용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 세계가 어떻게 됐지 아무도 모르고 도대체 얘는 광화문에 서갖고 사람들이 줄 서서 뺨 맞을 정도의 범죄가 어느 정도의 범죄인지를 특정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점에서 좀 전 애매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반론을 좀 해보면 개인적인 좀 네네네. 감정에 하나? 충실한 네. 반론을 해보면 저는 그 이후에 네. 어떤 세상이 될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네. 그 이전의 사회는 가늠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이전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네.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고 말씀하신 그런 악용이나 네. 악의를 가지고 그 악의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악의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지금의 법과 제도를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도 악의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사회에서 허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무작정 뭔가 무정부주의처럼 아나키즘처럼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방향성 자체를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 정말 화가 많이 나셨군요. 네. 근데 이런 사례가 좀 성범죄자들이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정말 분노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구제 방법이 없어서 그냥 언론을 통해서 퍼뜨리다든지 그런 구제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범죄자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생기는 게 어떤 게 있냐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뭐 성범죄자의 신상을 털어서 네. 사실 전자 발찌도 신상 정보인데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아는 것도 신상 정보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불만을 갖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성범죄자 빼고. 네네네. 근데 그거 말고도 경미한 처벌을 받고 나왔거나 이거 뭐 증거 불충분으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한다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연예인 모 연예인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요. 네, 이번엔 실명 얘기하지 맙시다. 네. 네. 이건 위험해. 저 몰라서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허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법의 관용이라는 게 약간 정상 3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약간 그런 폭력에 대한 거에 대한 그 감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푸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것 자체를 합법화해 줄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뭐 이 사람이 뭐 큰 잘못을 해서 때렸을 때 어느 정도 그런 거를 해주는 게 있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있죠.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막 술 먹은 사람이 뭐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해준다라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악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어느 정도 하려고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잘 되고 있진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느냐가 큰 것 같은데 구제 절차가 없을 때 그 없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합의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의 린치 같은 게 좀 허용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을 어겨야 된다고 선동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린치에 네. 반대합니다. 네. 네. 다만 우리가 당하겠어 이러다가. 네, 법에 대한 합법주의. 합법주의라는 단어는 세상을 이제 진보시키려고 하는 운동이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규정 자체가 이제 뭔가 의회주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런 틀, 뭔가 순수함에 대한 강박, 법이라는 그런 걸 행동으로서 벗어나기 이전에 그런 사고의 제한을 둘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약간 법 밖에서 사고하는 상상력은 필요한데 뭐 꼭 실행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건가요? 실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갑자기 생각난 건 그런 거죠. 심상정 대선 후보가 예전에 했던 말이 헌법 안 진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진보도 헌법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당시 뭐 배경이나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사고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뭐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뭐 저번처럼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하고 정리를 해볼까요? 김 작가님의 생각을 얘기하자면 배트맨보다는 V가 되자. 우리는 V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 V4 벤데타도 재밌어요. 워셔스키 자매의 형제였던 시절의 명작입니다. 정의를 찾아갈 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그런 특별한 이해관계들을 경합하면서 열심히 함께 토론하면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훈을 얻어갔어. 네. 방금 되게 교육 방송이에요. 저는 그냥 이 주제 자체가 조금 재밌었어요. 합법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그냥 되게 흥미로웠고, 이걸 다크나이트랑 붙인 김 작가님의 아이디어가 빛나는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압으로 끝이 나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이거 고민하면서 오는데 되게 아이디어가 막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많이 말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뭐 다크나이트가 이제 어둠의 기사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정의라는 굉장히 빛의 영역에 있을 것 같은 관념이 어둠의 영역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영화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다음 주에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 박사원이 한번 소개해 줄래요? 네, 지금 이게 다음 주에 급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다음 주에 할 주제로 내정되어 있는 건 2010
2017년에 논란이 됐었던 화이트 그래미와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음.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에는 훨씬 더 재미나게 이야기를 풀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